저희 얼마 전에 넷째 산모님이신데 병원에서 내진도 아니야. 내진도 아니고 GBS 검사 요즘에 왜 그룹 B 스트랩토코커스라고 해서 왜 임신 막달에 그 그룹 B 균 검사를 하시는데 하고 나서 집에 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팬티에 정말 빨갛게 이렇게 피처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저한테 보내줘서 이슬이냐. 근데 물어봤는데 사실 균 검사로는 그렇게 내진을 하셨냐? 내진을 안 했대요. 그래서 균 검사로 그냥 이렇게 면봉을 넣어가지고 면봉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좀 약간 좀 세게 후벼지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 코 잘못하다 코피 나는 거랑 똑같은 거. 그렇죠. 이게 하면서 약간 혈관이 건드려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안쪽에서 조금 출혈이 됐던 게 나오지 않다가 이제 약간 모아져 있던 게 일어나서 움직이니까 팬티에 딱 묻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내진혈인 거잖아요. 그래서 산모님들이 많이들 병원에서 진료받고 집에 가가지고 뭐 이슬을 나왔다고 좋아하시고 하는데. 자, 그러면 내진혈이랑 이슬을 정의를 다시 해주세요. 네. 정확하게. 내진혈은 이제 내진을 받고 이제 진료를 보던 산전 진료를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오늘은 자궁문이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보겠습니다 하고 내진을 하시잖아요. 내지는 저번에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이렇게 질에다 손을 넣어서 그 안에 자궁 네. 경부를 만져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임신 중에 맨 마지막 달 정도에 대부분 일반 병원에서 내진 많이 하시는데, 그때 내진을 하면서 이제 자궁 경부가 있으면 자궁 경부 안쪽을 저희가 이렇게 만지는 거거든요. 이 만지는 게 어느 정도 세기로 만져졌느냐 아니면 안쪽까지 손을 넣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내진 혈이 비칠 수 있거든요. 뭐 전혀 안 비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게 자궁 그 입구에 뭐가 건져서 혈관이 터진다든지 이런 건 아니죠? 뭐 혈관이 좀 건드려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너무 미세하게 모세혈관이기 때문에 조금 만약에 열상이라고 하면 좀 무서우려나? 그러니까 좀 건드려졌다 하더라도 그냥 분비물처럼 좀 나올 수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이 자궁 안쪽에 원래 자궁 경부가 이렇게 닫혀 있거든요. 그러면 손가락을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마지막 달에는 열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쪽에다가 손을 넣으면 사실 이 부분에는 뭐 박테리아나 이제 뭐 그런 균 같은 게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그 약간 찐득찐득한 점액성 물질이 이 공간을 원래 막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진을 통해서 이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이 점액성 물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내진혈인 거죠. 그럼 이슬은? 이슬은 출산에 임박해서 정말 출산의 징조로 보이는 게 사실 이슬인 거잖아요. 그 이슬은 자궁의 수축, 그러니까 이 자궁 수축이 있으면서 아이를 아래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자궁 수축이고 이게 진통인 거잖아요. 이 진통으로 인해서 이 자궁문이 계속 이제 자궁문이 얇아지면서 열리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얇아지면서 이 자궁 그 경부 입구 안에 있었던 점액성 물질이 자궁문이 얇아지니까 얘네들이 있을 공간이 없으니까 떨어져 나오는 게 이슬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물질이긴 해요. 점액 물질이네. 네, 같은 점액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밑에서 외부에서 자극을 줬느냐, 아니 외부에 자극 없이 자궁 수축으로 나왔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근데 내진을 받고 그렇게 내진혈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며칠? 그건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외부 자극에 의한 그 점액성 물질이 나오는 거는 사실 엄마의 그 자궁 수축이나 그 출혈 양상, 그러니까 출산을 뭐 징조로 보기에는 전혀 아닌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물처럼 흐른다든지 아니면 계속 뭔가 물질이 나온다든지 그게 아니면 그냥 내진을 받고 나서 2, 3일 안에 좀 흐르는 것, 좀 약간 피 성분이나 아니면 점액질, 이렇게 찐득찐득한 물질이 나오는 거는 그냥 내진혈? 언제 될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한 2, 3일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죠. 네. 얼마만큼 나오냐는 거. 얼마큼? 어떤 때는 내진 받은 날은 안 나오고 그 다음 날 나오는 맞아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슬인가? 이슬이라고. 왜냐면 내진한 날은 안 나왔는데 그 다음 날 다음날 나왔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슬인가 하지만 됐는데? 내진혈. 네. 진통이 없으면? 왜냐면 내진이야. 질 안쪽이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넓거나 그러면 안쪽에 점백질 물질이 좀 쌓여 있다가 엄마 움직임에 의해서 좀 그 다음날 나온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 내진을 받고 나서 3일 안에 생기는 것은 대부분 내진혈이 많더라고요. 보면. 어쨌든 이슬이든 내진혈이든 배가 안 아프면 땡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슬이나 뭐 뇌진열이나 이렇게 보이면 걱정이 된다 하면 자기의 자궁 수축, 그러니까 배가 뭉쳤다 풀렸다 하는지 그거를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 이슬, 이제 뇌진열 얘기 말고 이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마다 나오는 게 또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피랑 섞여서 젤리처럼 나온 사람들도 그렇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소변 보고서 투명하게. 딱 소변 봤더니 보고 딱 봤더니 뭐가 찌 휴지만, 이렇게 묻어 나오는 묻을 사람들도 수도 있고.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양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안 그렇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애기 날 때까지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왜 안 나와요? 갑자기 궁금해져. 내가 미국은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마지막 그런 사람들도 마지막에 애기 나오면서는 나오잖아요. 맞아요, 같이. 맞아요. 다 없는 건 아닌데. 애기 낳기 전에 막 7, 8cm 때 막 진하게 막 많이 나오는 분들 계시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자궁 경부에 혈관의 분포도 되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빨간 피처럼 맞아, 되게 많이 나오는 사람 되게 있어요. 많이 많이 나오는 나오는데 사람이 있죠. 2cm 열려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혹시 이 출혈, 그러니까 생리대가 중간 우리가 생리 날 정도의 중형? 패드, 중형 생리대가 막 적셔질 정도로 계속 나오면 그거는 가서 그냥 초음파 보고 혹시나 뭐 태반이나 아니면 자기의 그 자궁 내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고 정말 뭐 팬티 라이너 정도의 조금씩 묻어나는 점액선, 이 손가락 이 정도 나오는 것도 괜찮은 이 거죠? 정도 나오는 건 괜찮습니다. 아니 막 이만큼 나 되게 많이 났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손가락 한 2마디 정도 나왔다는 네, 거예요. 아주 정상적인. 그러니까 엄마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거 찍어서 보내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비교를 하잖아요. 500원 동전만큼 네 이렇게 되게 많이 나왔다고 하시는. 그게 정상적인, 그쵸, 그냥 이슬의 정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출혈이다 그러면 그냥 중형 생리대가 막 이렇게 계속 젖는 거 정도, 이 정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약간 찐득찐득한 물질보다 정말 그냥 피가 줄줄 나오는 그런 경우는 바로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그렇지 않고 정말 뭐 2마디 검지로 2마디 딱 나오고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건 이슬이에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피가 좀 더 진하게 그렇게 2마디 정도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투명한 젤리 같은 정도로 해서 그냥 끈적끈적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쌤한테 보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진 받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게 제가 보고 판단하는 게 훨씬 정확하고 좀 제 마음도 편안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모르겠으면 사진 다 보내라 그러거든요. 좀 헷갈리면 일단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병원에. 본인들의 이제 의료진에게 이제 물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의료진이 그래서- 제일 정확하니까. 일반 병원에 제가 근무했을 때는 분만실 직통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분만실 그 직통 번호로 전화를 해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한테 자신의 그 사진? 사진은 보낼 수 없고. 그러니까 묘사를 하는 거지. 묘사가 뭐 빨간색이냐, 피냐, 핑크시 한 거냐, 아니면은 뭐 끈적거린 거냐. 양은 얼마나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핸드폰 번호를 오픈하진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자신의 그 나온 물질에 대한 거를 묘사를 하면 양수일 것 같다 그러면 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좀 출혈하고 의심이 된다 그럼 병원에 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좀 지켜봐도 된다 이런 얘기를 다 상담을 원활하게 해줄 거니까 인터넷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창보다는 훨씬 정확해요. 그럼요. 네네. 어쨌든 이슬하고 뇌진열은 같은 물질인데 네, 같은 물질이래요. 뭐 외부 자극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건 거잖아요. 이 양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건지 뭐 이렇게 상태가 괜찮은지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양은 중형 생리대가 흠뻑 젖는 네. 정도. 네. 그리고 의료진이 괜찮고 한번 양상을 보자고 할 때는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샤워도 가능한 거죠? 이슬은 샤워 가능하세요. 목욕은요? 목욕은 물에 들어가는 건가요? 근데 원래 임산부는 탕목욕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 뜨거운 뭐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아기 온도도 체온도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지향하는데, 이것도 근데 오래 들어가 있는 거지. 한 2-30분 이내에 잠깐 동안 내 몸을 이완하는 정도의, 사실 그 정도 반신욕은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 이슬이 또 산모님들이 헷갈리는 게 양수가 열린 거랑 또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되고 불안하면, 이렇게 뭔가 흐르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병원에 그 다음날 뭐 진료를 간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양수인지 또 아닌지 하는 테스트 법이 있거든요. 그 안쪽에다가 그 pH 농도에 따라서 그 스틱이 변하는 그런 검사가 있으니까, 그 검사에서 만약
만약 양수가 아니다, 그냥 이슬이다라는 게 확실해지면 뭐 물 안에 들어가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양수면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양수이면 들어가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어쨌든 뭐 물처럼 흐르는데 내가 긴가민가하고 나 너무 불안해. 그러면은 그냥 바로 나는 병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그 불안한데 막 다음 진료 때까지 아 내일 병원 가니까 내일 가서 물어봐야지 이런 마음이 난 내일까지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내일 가서 물어봐야지 하면 상관없지만 막 불안한데 이 밤새 불안하면서 막 네이버 찾아보고 막 유튜브 찾아보고 이러느니 차라리 병원에 가서 그쵸. 확인하고 마음 편하게. 근데 대부분 출산병원은 분만실이 24시간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미리, 그러니까 막 갑자기 분만실에 들이닥치는 것보다 전화를 하고 전화를 미리 해서 자신의 양상을 설명하고 그러면 내 의료진이 그럴 거예요. 네가 불안하면 와서 이게 양수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받아봐라. 이게 그냥 이슬인지 아니면 출혈인지 양수인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세 가지 종류로. 그러면 와서 확인을 받아봐라. 그러면 병원에 가서 했을 때 그 스틱을 통해서 양수인지 이슬인지 아니면 초음파를 통해서 출혈인지 이슬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다 그게 가능하니까 분만실 전화해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